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진부한 주제죠. 이거 뭐 고등수학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학습법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희는 어떻게 선행을 하는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저희가 늘 그렇듯이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진행하다 망한다, 그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요. 선생님 좀 너무 하죠. 근데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진행해서 망하는지를 아는 게 좀 우리가 조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항상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개별적인 카테고리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선행을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죠. 사실은 학원들 수학이 이제 중학생들도 매우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학원들에서 뭐 집에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학생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학원에 많이 다닐 겁니다. 학원에 다닐 건데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주긴 해줘야 돼. 그 예를 들자면 뭐 중학교 3학년 1학기인데 이제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하면서 선행을 또 해줘야 돼. 선행을 또 해줘야 되니까 학원에서 많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 아니 지금 우리 과정 중학교 2학년이 뭐 2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한 완성도 수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선행을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특강을 열겠습니다. 특강을 열죠. 뭐 여름방학은 굉장히 또 짧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 겨울방학이 뭐 2달, 3달 이렇게 될 건데, 뭐 겨울이라면 또 괜찮은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특강을 해야 되면 저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20강 4주 주 5회씩 나와서 수업을 합니다. 선행 수업은 저게 필요가 없어. 그 레벨이 필요가 없는 거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다 때려 모아놓고 진도 나가는 수업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서 들어주세요. 망하는 길이야 이거. 망하는 길. 이거 애들 선행 안 되게 다 다시 하셔야 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혼자 이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건데 문제는 저겁니다. 저거.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많이 싸우죠. 저도 이제 우리 아들 한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아우 막 소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잘 안 되죠. 그리고 과외 선생을 한번 붙여볼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과외 선생을 붙여볼까? 그 생각을 하는데, 과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좋은 사람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 애랑 딱 맞는 사람. 뭐 좋은 사람이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인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랑 잘 맞아야 되고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런 선생 찾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리고 선행학습하는데 또 고액의 과외를 붙여서 이러기도 좀 쉽지가 않으니까 혼자 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제 직접 가르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인강을 택해. 인강 우리 있잖아. 전 국민의 누구누구누구 전 국민에 20만 명씩 듣는 그런 수업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을 하고, 인강은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 인강을 듣는데 네가 인강을 들을 때 내가 옆에서 앉아 있을게.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만 내가 해주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런 쪽도 되게 포인트들이 많아. 뭐가 있냐면 예습이 될 것이냐. 수학은 문제 다 풀어보고 수업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예습이 안 돼서 강의 먼저 들었다.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는데 집중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혼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 잘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과제가 좀 있어야 돼. 과제가 많은 것도 좋지는 않지만 인간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책이 작아요. 그걸 볼 거면 따로 문제 풀이집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풀이집을 따로 하려면 또 선생님이 따로 붙어야 되거나 혼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거지. 그쵸? 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혼자 선행을 하다가 찾아오는 거죠. 아, 내가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요. 거의 인강을 사가지고 절반 정도도 못하고 3분의 1 정도 하다가 와요.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택하는 것들이 이런 아이들인데 사실은 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 이쪽은 이제 선생님 좀 굉장히 비추하는 편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선행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학원들이 들으면 좀 싫어하겠다. 이런 거는. 뭐 안 듣겠지? 나 같은 뭐 조그만 유튜버를 누가 듣겠어. 근데 이거 보십시다 그러면. 자, 고등선행 망하는 이유인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학생 역량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아이들의 그릇이 큰가요? 그릇이?
그릇, 뭐 인간적인 그릇 그런 뜻하는 게 아니고 학습적인 그릇 말이야. 그런 게 큰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훨씬 크게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아이고 참 작다. 이거 중학생들 말이야. 아이고 너무 작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중하위권, 상위권 얘들이 아니야. 최상위권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최상위권들이 그릇이 너무 작아. 어떤 학습법에 익숙해져 있냐면 아이들이 그릇이 요만한 거야. 중학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조그만 데다 이렇게 채웠다가 다른 거 하면은 얘가 비워지고 잊어버리고 다른 게 또 들어와 채우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학생 역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최상위권 의대들 합격하는 애들 걔들도 다 달라. 중학교 때 정말 달라요. 뭐 어떤 아이들은 진짜로 그릇이 이렇게 작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연습만 배워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하는 거야. 막 뭐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도 하고 수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잘 이게 물어봐. 이게 선행했다고 하면 어디서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오는 경우 많으니까 이렇게 와서 뭐 어디까지 했대 그럼 물어봐. 그러면 모르죠.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잘 모르고 이거 왜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학습의 그릇이 되게 작은 거야,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원들 보면 이렇게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수원을 나가고 있어. 이거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무섭거든, 나는. 요렇게 나가는 애들 되게 무서운데. 수원을 나가는데 교재는 뭘 보고 있냐면 꼭 정석을 봐도 실력 정석을 봐요. 이게 뭐 자랑할 일 있습니까? 실력 정석 보기. 기본 정석 봐도 충분해. 정석을 보고 센을 보고 블랙 라벨이랑 일품이랑 뭐 요런 애들을 막 여러 권 봐요. 5권까지 보는 그 학원도 봤어. 근데 옆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런 느낌이야. 우리 애가 여기서 못 버티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창피한가 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이 요 정도를 하는 커리큘럼이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뭐 유튜브 보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선생이 봤을 때는 야, 이 커리큘럼을 고등학교 1학년이 해도 나는 빡세다라고 생각해. 애들의 그릇이 작다니까. 이거 못 해낸다니까 절대로.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요 정도 커리큘럼을 완성해내고 의대 가고 최상위권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 그게 문제야. 근데 내 애가 그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애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요렇게 완성되는 경우 내가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애들 몇 명 못 봤어요.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지.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들의 역량이 있는데 아이들의 역량이 그릇이 요만한 애인데 그릇을 요만하게 키우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그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선행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지. 얘들 갖다 놓고 보세요. 이거 예를 들자면 수원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삼각함수를 해요. 뭐 이번 주에 삼각함수를 했다. 그러면 진도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거의 얘들 뭐 2달, 3달에 완성하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많을 테니까 뭐 삼각함수를 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2주만 기다리세요. 삼각함수 파트 지나가고 2주만 기다렸다가 다시 물어보세요. 대답 하나 못하나 보세요.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내가 우리 학생이 이 커리큘럼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다. 그 판단을 하시면 돼요. 왜? 잊어버리거든. 무조건 잊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 학생의 역량을 우리 학부모님들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하지 못하죠. 저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주나요? 학원에서는 목표가 저건가? 이윤 추구인가요? 학원의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애들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뭐 특강을 듣게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역량이 되는 애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역량이 안 되는 애들한테 뭐라 그러죠? 저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가 숨겨진 원석이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 우리 학원에 보내주면 우리가 다듬어 주겠습니다. 다듬어지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학습 역량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말 극소수들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옆집에도 한다더라. 야, 우리 반. 왜냐하면 제가 예비고1 학습 수업법에서도 얘기했지만 중학생 A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고등학생이 갔을 때 1, 2, 3, 4등급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는 모른다니까요. 우리 애들 A인 건데 우리 애가 정말 최상위권이 될지 우리 애가 4등급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할지 그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다 같이 A라는 틀에 묶여가지고 이거를 계속 그렇게 수업을 애들이랑 하고 있으면 벌 서는 거잖아.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요렇게 시키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수학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 경험 많이 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신데 옆에 그 선생님들 교육열 또 대단하시잖아요. 이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옆에 애들 하는 거 그대로 해서 막 중학교 2학년 때 미적분까지 막 나갑니다. 근데 애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해를 못 해요. 못 하는데 착각하는 거지. 어떻게 착각하죠? 정확한 이해가 안 된 거야. 정확한 이해가 안 된 건데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면은 이해는 되거든. 저게 저렇게 풀린다는 거 이해되고 공식도 이해되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야. 판단 미스를 하는 거죠. 우리 애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얘기하잖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이해도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애들은 다들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가? 교육에 대한 노출이 많아서 그런지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되게 못하기도 하고 그랬어.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요새 학생들 보면 그게 없어. 다들 이해도가 괜찮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학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도를 막 나가는 거지. 진도를 막 나가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갈게요, 제가. 망각에 대한 관대함. 이게 뭐냐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잊어버려요. 오늘 한 것도 잊어버려요. 복습을 안 하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내가 어느 순간 잊어버릴 거다.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해주는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지. 그게 최상위권인 거지. 근데 선행을 할 때 희한하게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관대해. 내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관대하다니까. 어떤 마인드로 가는 거야? 저런 마인드죠. 내가 첫 번째 요 책을 봤을 때 40% 정도만 이해해도 돼. 이게 소설책입니까, 수학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럼 60%가 되지 않을까? 그럼 세 바퀴 돌리면은 내가 90%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면은 아니 처음에 수업할 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학원에서도 수업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첫 번째 수업할 때 선행 수업할 때 만약에 수상을 한다 했을 때 선행진도 나갈 때 선생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뺍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증명은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합시다. 그게 무슨 선행 수업입니까? 그게 무슨 수학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앞쪽에 40%의 이해가 아니고 0%인 거야. 0%인 거야. 그냥 한번 구경한 거야. 수업하는 거 구경한 거고 4시간 쓴 거지. 그럴 필요 있나요? 그게 아니고 수상을 하게 된다면 책에 있는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이해를 했고 문제를 풀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잊어버리죠. 우리 아이들이 잊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관대하면 안 돼. 당연히 잊어버릴 거다? 아니죠. 당연히 잊어버리긴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괜찮다? 아니죠. 처음에 할 때 나중에 잊어버리는 건 틀림없겠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잊어버렸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또 진행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내 완성도가 높아져 가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보면 수업 시간에 저희는 느껴요. 뭐가 느껴지냐면 선행 수업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자요. 그리고 선행 수업을 할 때 결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잦고 안 온다니까 왜 수업 1시간 내가 인강으로 올려줘서 그런가?
안 좋다고, 안 좋아. 그게 현장에서 하는 거랑 인강으로 듣는 거랑 같습니까? 다르지. 현장에서 질문도 하고 네가 뭘 모르는지 다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다들 관대해. 다음에 돌아올 때 잘하겠지?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잘하겠지?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왜 5번을 했는데 계속 몰라? 이유는 간단하지. 할 때마다 관대한 거야. 할 때마다. 한 번에 빡 끝내야 돼요. 첫 번째. 한 번에 빡 끝내야지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요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타이트하게 두 번째 갔을 때 세 번째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선행 수업은 내가 좀 이렇게 설렁설렁 잊어버려도 괜찮고 한번 맛보기 수업입니다. 그럴 거면 수업을 왜 듣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좀 자르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완성도에 대한 몰이해. 완성도에 대한 몰이해. 이게 뭐냐면, 이 완성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라고,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완성도가 높을 것이냐. 근데 이거는 고등부 만약에 선생이라면 알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선행하는 선생이 따로 있다. 이것도 문제지. 고등부에서 고3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선행해줘야 돼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등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애가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줘야 선행이 됐다라는 판단이 가능할 텐데, 예를 들자면 책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정석이 있고요. 뭐 쌩이 있죠. 그 다음 뭐 1등급 수학 이런 책이 있대. 1등급 수학 이런 책이 있는데, 완성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정석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게 쉬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뭐가 쉬우냐면, 기본 문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대체 뭐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한 개념이야. 도대체 뭐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느냐, 이거 말이야. 근데 정석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 말이야. 선생님 뭐라 그랬죠? 아까 A는 어디로 갈라진다? 1, 2, 3, 4등급으로 갈라진다? 우리 A들 말이야. 4등급도 괜찮아요. 4등급도 점수가 4등급이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1, 2, 3, 4등급이 나오는 애들이 뭐가 괜찮으냐면 이해도가 괜찮다니까,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선행을 하는데 요렇게 책 3권을 간다, 이거는 선생님 좀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요 책 1권을 간다, 이런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완성 안 돼요, 절대로. 개념서 1권 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한번 꼭 저렇게 표현하더라. 처음에 한번 훑어보면 40%?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훑어보는 순간 0%예요, 0%. 나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게 되는 거니까. 정석을 봤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해도가 높은 이 아이들은 기본 문제를 내가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고 유제는 흉내 내는 거니까, 흉내 내는 겁니다, 이게. 비슷하게 흉내 내는 거, 숫자만 바뀌고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푸는데 이제 어때요? 뒤쪽에 한 연습 문제가 20개가 있다면 뒤쪽에 한 4-5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선행을 하는데 책을 이렇게 3권을 간다? 그럼 일주일 과제량이 어마무지할 겁니다. 물론 단원별로 얘가 한 6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블랙라벨 다 똑같습니다. 일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쌤 같은 경우는 꽤 되죠. 이제 단원별로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연습 문제 20문제에다가 100문제, 여기 60문제, 일주일에 한 단원을 나간다면 아이들한테 과제가 이만큼 생기는 거야. 그럼 애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애들도 살아야지. 애들도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뒤에 연습 문제를 보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난 이걸 빨리 해가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모님께서 교육을 굉장히 좀 잘 시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반드시 해가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진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관념이 없어요. 과제 그냥 안 해가면 끝이야. 만약에 여기서 과제 안 해갔다, 그럼 그 수업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우리가 계속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스트레스 덜 받게 하는 게 낫잖아. 내 생각은 그래. 일단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서 과제도 안 해갈 거면 우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마음 먹었을 때 해야지.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었냐면, 이 중에서 내가 15개를 풀었는데 5개가 안 풀렸어. 선생님 계속 완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되냐? 교재 완성도요? 잘 보세요. 5개가 안 풀렸으면 뭘 해줘야 되냐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학생 역량 얘기할 때
수학을 바라보는 그릇, 수학을 담는 그릇이 작다 그랬어. 이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이 그릇을 키우는 학습은 뭐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정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 개념서니까 개념을 읽어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이 이거인데 그거 조합을 잘 못해서 만약에 문제를 못 풀고 있다면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얘들 과제가 안 되더라도 이걸 하셔야 돼. 틀린 문제 5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다 보면 내가 수학을 담는 그릇 자체가 커진다고. 왜? 디테일이 생기는 거야, 애들이. 한참 고민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민했을 때 얘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할 거 아니야. 그때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그릇이 요만했는데 더 담을 수 있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발달이 정확히 전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우리 애들 몸이 크고 있다고 하지. 근데 정신도 마찬가지, 정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라서 아직 발달해야 되는 두뇌의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건데 그런 연습을 해줘야 이 그릇이 커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도 100문제를 해야 되고 얘도 60문제를 해야 돼요. 그릇은 그대로, 애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그대로인데 얘들이 살아야 되니까,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안 해가는 거는 엄마한테 죄송해.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 반드시 약속과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받았거든. 근데 나는 5문제를 정말 모르겠어. 쌤을 100개 해야 되고 이게 60개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번 주 내 이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해설을 보죠. 해설을 봐요. 해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꽝입니다. 꽝.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면 내가 10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를 10분의 1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거니까 해설을 보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아이들의 공부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완성도의 뜻은 뭐냐면 교과서를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 완성도가 아니야. 그 완성도가 아니고 중학교 때 그 시절 좋은 그 시간에 시간 많고 우리가 여유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기란 말이지. 응?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이 최대치입니다. 5년에서 6년 동안 중1부터 고3까지 타이트하게 완전히 풀 게이지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안쓰러운 거지. 걔는 공부 말고 뭘 할 수 있나요?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붙잡혀갖고 이 일들을, 공부는 중요한 거니까 내가 나중에 뭐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데 완전히 바뀐 거야. 공부 이렇게 되면 매몰되는 거야. 공부에 애들이 3년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풀게이지로 맥시멈을 탁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건데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걸 하고 있어봐. 고등학교 때 걔들 에너지 푹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 맞추는 거 얼마나 힘든지 학부모님들 모르실 수도 있어. 사실은 고등부 강사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 애들 중학교 때 그렇게 펄펄 날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에너지 떨어진 거 잡아내는 게, 그 재활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제발 아이들은 분명히 살 길을 찾는다. 이 정도 커리큘럼은 내가 양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한 권 보는 건 절대 안 된다. 완성도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 애가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있다는 게 아니다. 교과서 요만한 그릇으로 교과서 달달 외워봐라. 2달만 지나봐라. 다른 거 채우면 다 비워지지. 다 나가지. 왜? 비워야 채워지거든. 뭐 우리의 뇌는 초인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완전히 계속 하다 보면 뭐 초능력을 발휘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완성도는 수학을 바라보는 눈, 중학교 때 선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수학을 바라보는 눈, 고난도 문제에 대해 노력을 해서 내 그릇을 키우는 연습, 이런 것들 해야죠. 물론 연습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게 몸에 익어야 나중에 우리가 다시 기억을 잃었을 때 다 잊어버려요. 이거 이렇게 해도 다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2번째 다시 했을 때 그 기억을 찾아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방식, 이제 4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제가 확인학습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처럼 보세요. 인터넷 강의로 내가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하죠? 시험은 누가 보죠? 족보에서 다운받아서 보나요? 확인은 누가 해주나요? 시험 문제 보고 애가 틀린 문제 이거 보세요.
테스트를 했어. 그 아까 인간 케이스에서 뭐 테스트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서 테스트지를 받아서 했는데 뭐 25개 중에서 내가 20개를 맞췄다, 5개를 틀렸어. 그거 틀린 거 오답하면 끝나는 건가? 아니죠. 맞힌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 알고 맞힌 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돼, 애들한테.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는데요. 해설이랑 다르잖아. 이건 해설풀이가 옳은 것 같아? 너의 풀이가 옳은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해줘야 애들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지, 사실은. 그릇이 커지는 거지. 그런 상황인데, 인강 쪽에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할 거고, 학원에서 그렇게 20명, 30명씩 때려 몰아넣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테스트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들한테 시험지는 내줘. 테스트는 할 겁니다. 그래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안 되죠. 확인 학습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고등 선행이 망해가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계속 선생님 안 된다고만 하니까.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만 간다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간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선행이 안 됐을 때 고등학교 때 고생하는 거는 이거는 100%입니다. 사실은. 뭐, 예전에 저럴 때가 있었어요. 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 권 보고 시험 들어가는 시절, 이과 같은 경우에도 책이 이제 좀 두꺼워서 그렇지 3권만 보고 시험, 그 학교 들어가는 그 과정 들어가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도 이렇게 선행을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완성도가 중요한 거고, 심화가 중요한 거고, 선행은 필요 없다 이러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 과정을 줄인다 하면서 줄긴 줄었어. 많이 줄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7권이야. 고등수학 상하에, 수원, 수투에, 확통, 미적, 기하인데 이거 7권을 고등학교 3년 한 학기에 1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학교 들어가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야.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쪼개야 돼요. 시간을 많이 쪼개야 되기 때문에 선행이,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선행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물론 고등학생 1학년이 지나가게 되면 선행도 깨집니다. 사실은 선행도 깨져요. 그 선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 알게 될 거고, 제가 아까 하지 말아야 될 학원에서 이렇게 단체로 끌고 가는 그런 심화 선행을 듣거나, 아니면은 선행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방학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크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과정 중에 하다가 완성도 놓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를 한번 잡아볼게요. 중학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학과정이 기본교과서, 뭐 개념원리나 센 요 정도가 됐다고 해서 고등과정을 들어가는 거는 무리예요, 사실은. 절대로 아이들이 그 상태에서 고등과정을 받아들이는 힘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심화를 먼저 하세요. 심화를 먼저 하시면 중등과정 심화교재는 뭐 이런 게 있죠. 최상위, 최상위 같은 거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죠? A급 요런 거 있죠. 뭐 A급 요런 거 있고, 뭐 예전에는 하이레벨 이런 책들도 있었고, 만약에 저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매우 뛰어나다 그러면 사실은 대수 쪽이나 이제 함수부등식 이런 쪽에서는 최상위나 A급 정도 수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하 파트 있죠. 기하 파트. 선생님, 고등학교 때 기하를 우리 애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기하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올해 이제 6평이랑 9평을 고등학교 3학년들 6평, 9평 대수능 모의고사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고등부에서 도형을 배우진 않지만 도형과 연계해서 수능을 출제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중학교 때 2학기들에 거의 도형 파트가 들어있는데, 뭐 아이들 닮음 연습도 안 하고 고등학생 된 애들도 엄청 많은데 걔들이 엄청 힘들어 한단 말이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방정식이랑 함수랑 요런 것만, 해석기하 쪽이 1학년 고등수학 상에 잠깐 나오는데, 상에 뒤쪽에 평면좌표가 무슨 도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많이 기하 파트 빼고는 도형 파트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형과 연계해서 시험을 출제하려고 하는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기하 파트가 중학교 과정에서 그 평면 도형 파트가 완성이 안 됐을 때, 고등학교에 왔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기하 쪽은 최상위 A급 요런 수준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좀 매우 뛰어나다 그러면 뭐 저런 거 하셔도 돼요. 장환수학, 기하편 요런 거 좀 하셔도 됩니다. 인문 아니에요. 장환, 경시, 인문 이런 책들은 요 수준이에요.
별다른 건 없고 요 수준인데, 장환수와 기하나 뭐 대수 요런 파트 보시면은 기하 쪽 파트는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심화 교재로 쓸 수 있는 교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교재들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희가 쓰는 커리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심화 과정 얘들이 만약에 됐다, 얘들을 어느 정도 80% 이상, 90% 이상 풀어낸다, A급 수학, A급 A스텝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도형도 마찬가지고 함수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A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은 이제 올림피아드 1차 정도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책인데,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도형 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로도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아주 매우 뛰어나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또는 요런 것도 괜찮아요. 도전 기하 문제 뭐 요런 것도 올림피아드 1차 교재고 뒤쪽이 좀 2차 파트가 있어서 문제를 골라줘야 되긴 하는데, 요런 정도까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학생의 흥미를 잃지 않았을 때, 만약에 학생이 이런 거 좀 어려운 교재를 했는데 얘들까지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좀 도형에 대해서 난 좀 더 완성을 하고 싶어. 근데 막 너무 그 교재를 점프하시면 안 돼요. 뭐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막 이런 책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 보시면 걔들은 올림피아드 2차 교재들인데 애들 못해. 못하니까 적절한 선에서 우리 애가 매우 뛰어나다 이러면 여기까지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도형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중학과정 심화교재들을 들어간 상태에서, 또는 얘들을 진행하면서 고등과정 기본교재들, 뭐 정석이나 개념원리나 바이블 요런 애들을 좀 동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 중학과정 심화가 먼저다. 심화과정의 핵심은 뭐죠? 심화과정의 핵심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릇을 키운다,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 뭐 요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릇을 키운다. 그릇이 키워지면 공부력이에요. 공부하는 힘 베이스에 힘들이 길러진다면 나중에 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적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중학생들은 강의할 때, 저희가 심화과정 진행할 때 사실은 양을 많이 나가진 않아요. 한 하루에 도형 문제 이런 거 풀 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학생들 1시간 반, 2시간 수업하면은 저렇게 하죠. 5문제 정도 진행을 하는데, 요 정도 문제 풀면 하루 해결된 거야. 이제 강의는 끝난 거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를 좀 예습하고 고민해서 들어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한 2-3시간 정도 학습을 한다면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5문제를 하는데 같이 해줘야 돼.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 쪽이 좀 그래도 쉽고, 뭐 일품 이런 건 중학과정은 매우 쉬워요. 매우 쉽기 때문에 저 심화교재를 안 돼요. 저 준심화도 안 되는 애들이야. A급 같은 경우에 A스텝을 펼쳐놓고 애들 뒤쪽에 있는 한 30번대 후반대 문제들을 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무조건 네가 해결해. 너의 그릇이 커져야 돼. 무조건 네가 해결해. 그러면 안 되고, 문제를 딱 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정도의 힌트를,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매우 길죠. 다양하죠. 최소 한 3, 4단계, 많으면 5단계까지 이렇게 진행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예 막혀 있다. 어디까지 했니? 그럼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0분 후에 선생님이 세 번째 단계 네가 막혀 있는 고기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근데 그림으로 이제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학생 그림 보고, 아, 이 그림으로 안 나올 것 같아.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던가, 아니면 그림을 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지.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 2개를 이렇게 그렸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그려줘 보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한번 유도해 보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해결하는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그게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대 살짝 보여주고 결국 해결을 누가 하게 만들어야 되죠? 학생이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이쪽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가 모든 단계에서 이겨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운 경우, 아이들의 실력이 100인데 이 수준이 아닌 거야. 문제가 한 200 정도 난이도야. 아이들이 엄두를 못 내. 논리에 비약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들한테 계속 네가 해봐,
네가 해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는 폭력이야. 아 폭력적인 거지. 애들 벌 서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뭐 중위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거절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야 네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얘기해 주셔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편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선생이 판단하고 다가가야지. 선생이 먼저 판단하고 이끌어 가줘요. 끌고 가줘야 돼. 끌고 가줘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5문제만 해결하더라도 아이들의 그릇이 커지는 이 공부력에 대한 부분, 힘 베이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 우리가 얻을 게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를 먼저 판단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애들 중학교 수준을 중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이게 저 중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일단 고등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니까 고등부가 대입을 볼 거니까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 가는 게 이제 완전 인생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게 공부에서는 최종적인 단계가 될 거기 때문에 고등부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봐주고 또는 부모님들이 봐주고 아이들은 자기 판단이 안 되니까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은 좀 될 수가 있는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수능적이지. 아무리 애들이 사춘기가 온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춘기여도 애들이 이제 변하는 시기이긴 한데 중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끌고 가줘야 된다. 심화가 먼저다. 심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교재를 섣불리 들어가지 마라. 되지도 않는다. 얘들 최상위 A급 수학이 고등부 교재에서는 중3이랑 고1 많이 겹치잖아. 걔들 많이 겹치지만 최상위 A급 수학에 나오는 문제들이 정성 연습 문제에 있고 그래요. 사실 정성 연습 문제에 있고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중학과정 가지고 완성도를 많이 높여보세요. 그릇을 키우는 거야. 우리 애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디테일 있게 중간중간 진행하다가 피해 나갈 수 있는 힘, 항상 함정에 거기 빠지는데 계속 빠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 연습을 중학교 때 해줘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는 건 아니야.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 영양학습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입니다. 그 다음 교재수는 저는 2권이 맞다고 봐요. 2권이. 단언컨대 3권을 한다. 아까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대치동 많아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수원 뭐 5권씩 풀리고 있어요. 많아요. 뭐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A가 나오는 아이들 얘들은 1, 2, 3, 4등급일 건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아이들의 이해도는 나쁘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이해를 잘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 애들이 잘한다. 이해는 잘한다. 문제는 뭐다? 수학은 이해를 잘해서 이해도가 좋아서 완성되는 과목이 아니다. 그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다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그렇다면 계속 곱씹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교재수는 2, 3권인데 3권도 저는 많다고 봐요. 할 거면은 중학생들 바이블도 좋지 않아요. 중학생들한테 선행시키면서 수학의 바이블 이런 거 시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읽어보는 책인데 너무 잡다한 얘기 많으니까 잡다한 얘기가 너무 많고 순서도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블 같은 경우. 고등부 상위권들 순서 조정해주고 네가 읽어봐야 될 애들, 네가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바이블을 쓰는데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재를 단권화한 다음에 목차 보고 연습하는 거, 수풀 보는 연습 이런 것도 잘 안 되니까 바이블 같이 막 500페이지짜리 책을 보게 되면 구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좀 간략하게 나와 있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많이 하고 필기해야 되는 책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보고 구성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좀 얇아도 됩니다. 개념서는 정석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개념 원리도 괜찮아요. 개념 원리 괜찮은데 중학생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많이 보죠. 근데 고등부 개념 플러스 유형은 매우 쉬운 교재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으니까 뭐 요 정도. 근데 정석이랑 개념 원리 같은 책은 연습 문제에 느닷없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오고 출처도 불분명하니까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 이거는
개념을 연습 문제 또는 기본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거 그냥 기본 문제인가 보다 이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야 이건 몇 년도 기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답률이 얼마였는데 요런 건 이 교재에 실려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돼. 뭐 그런 식의 책들이 다 그래요. 얇은 책들의 특징이 그렇죠. 설명들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얘들은 이렇게 같이 해석해 줄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얘기 드리고 풀이집이 꼭 있어야죠. 학원들에서 선행하면서 제일 선생님이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20강짜리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풀이집 검사하는데 엄청 오래 걸릴걸? 그러니까 풀이집을 만약에 센을 본다, 고쟁이를 본다, RPM을 본다. 이거 상위권들 RPM 보면 안 돼요. RPM 너무 쉬워요. 상위권들. 고쟁이, 센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고쟁이는 3스텝이 좀 많이 어렵고 센은 3스텝이 많이 어려운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완성도라고 말씀드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냐면 경지를 얻으셔야 됩니다. 경지? 레벨? 같은 얘기죠. 경지, 레벨?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선행 진행하면서 센 시스템 문제가 나왔는데 진도 빼기가 힘든 거야 학원에서. 야 시스템은 나중에 하자. 언제 하죠? 한 달짜리 커리큘럼, 2달짜리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한 바퀴 쭉 가고 뒤로 돌아와서 뭐 언제 하는 거죠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의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를 선생님이 해설해 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 애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생각보다. 근데 뭐라고요? 재생산해서 자기 걸로 적용해내는 게 힘든 거니까 그건 뭘로 길러준다고? 자기의 실력보다 내 실력이 100이라면 그거보다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할 때 그런 힘들이 길러질 거고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경지를 잡아내셔야 된다 선행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번째 PPT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잊어버린다 그랬죠? 문제를 잊어버리는 거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지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건 경지예요. 자기 레벨은 잊어버리지 않아.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벨 1의 방이 있어. 레벨 2의 방이 있어. 레벨 3의 방이 있어. 다르죠? 만약에 개념서 중에서 정성만 봤을 때 내가 레벨 1의 경지에 도달했어. 이 아이는 레벨 1인 겁니다. 근데 풀이집을 보고 센을 연습을 달달달 했어. 2스텝까지 D스텝까지 다 연습을 했어. 이제 연습량이 늘었죠? 우리 아이는 레벨 2의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센이랑 그 정석을 만약에 실력을 보고 있다면 뒤에 연습 문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나 센의 C스텝 이런 고난도 문제들을 내가 완벽히 풀었다. 그런 학생들은 많지 않겠죠? 선행할 때 없어요. 없어요. 저 서울대의대 가는 애들도 안 그래요. 못 그래요. 선행할 때 그런 애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상의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을 가상의 아이들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학년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원 5권 풀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애들도 정상적인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그 정도 풀어내면 걔들이 1등급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상의 애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센의 C스텝을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를 해서 많이 좀 완성도를 높여놨어. 이게 공부야. 내가 선생님이랑 같이 또는 혼자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꾸역꾸역 풀어가지고 일부 도달했어. 근데 풀지는 못했어.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판 닫혀 있는 거 아니야. 문제 해결 계속하고 문제 다 됐고 세모 친다고 해서 애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어느 순간 다른 거 하다가 나 예전에 그거 하던 거 생각날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풀었는데 풀렸어. 이 학생은 레벨 3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뭐죠? 레벨 3의 방에 들어갔지만 그 방에 들어가만 본 거야. 들어가만 본 거지. 방이 어떻게 생긴 건지만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레벨 3 방에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레벨 3를 내가 장악할지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레벨 3에 들어가 봤던 애들은 그 경지를 잊지 않아. 왜요? 자기가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그 C스텝의 한 문제, 두 문제를 풀었다는 기억을 하거든. 그럼 얘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저 판단을 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정도 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어. 이 경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경지를 기억했을 때 두 번째 돌아왔을 때 그 경지를 기억하고 아이가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행을 진행하셔야 돼요. 교재 수는 2권, 3권? 2권만 있어도 된다. 레벨을 기억해라. 그 경지에 들어가 본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안다. 여기에서 멈춘 애들은 절대 레벨 3를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른다. 그 기억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얘기인데 과목을 동시 진행하세요. 세 번째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힘들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든데 교재를 선생님은 2개 또는 3개만 하라고 하는데 동시 진행하라는 건 뭔 소리야? 자, 보세요. 중학교 심화가 완성이 됐어. 수상을 선행을 했어. 기본서 하나 나갔고 풀이집 하나 나갔어. 그럼 이제 수화를 해야 되죠. 수화를 할 때 수상은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잊어버린다니까? 무조건 잊어버려요.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 중학교 때 수상하면 5번씩 하면 5번씩 잊어버립니다. 서울대 의대 가요, 걔들이. 이해되시죠? 잊어버리는 거 정상이에요. 가상 애들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여기 심화서 있죠? 심화서가 있다면 여기 기본서랑 여기 풀이집 이때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여기 심화서랑 여기 풀이집을 동시 진행하세요. 그게 좀 낫습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끝냈다고 띡 던지지 말고 요거 난 이제 여기 딱 시작하면 돼. 그 다음 끝나면 수원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수학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질 것이냐 동시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 수원을 또 나간다. 그렇다면 얘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크죠. 한 권 정도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기억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은 이제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저희가 이제 심화를 진행하다 보면 아까 그런 뭐 5과목씩 이렇게 책을 5권씩 공부해서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아이들이 없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정말 극소수의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좀 안타까워.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애 그릇이 보이거든. 애 역량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애가 자존심이 무지하게 센 거지. 무지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쟁이 같은 경우나 센 애 C스텝이네. 여기 3스텝 같은 경우를 아이가 풀었다고 갖고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한테 설명시켜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설명을 시켜보면 애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분명히 시험지를 아이의 교재를 보면 다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틀린 문제 묻지 않아. 모르니까 틀렸을 거 아니야.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고민을 해봤겠지만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뭐라고 하는 건 선생이 아닌 거잖아. 그게 아니고 맞췄다고 체크돼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어렵다 싶은 건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질문했더니 아이가 그래. 아주 최상위권이야. 그 5권 정도 하는 애인데 아주 최상위권인데 질문하면 묵묵부답이지. 야, 이거 왜 안 되냐? 선생님 지난주에 해서 기억이 안 나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러지.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래. 누구누구야.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터져. 지금 선생님은 너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잖아. 선생님은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풀었다고 말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는 네가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뒤로 넘어가면 이 교재는 다시 봐야 돼. 네가 정확히 체크해놓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놓고 뒤로 넘어가야 두 번째 우리가 했을 때 힘을 받지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씩 웃어요. 자기도 알거든. 이 문제 장악이 안 됐다는 거 알거든. 설명을 반드시 시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요. 우리의 A등급들, 1, 2, 3, 4등급들, 고등학교 때 1, 2, 3, 4등급들이 될 아이들은 이해도가 충분하다. 선생님한테 설명 듣는 거는 다 이해한다.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원을 이번 주에 나갔으면 한 2주 정도 지나서 잊어버릴 때쯤 하세요. 선생님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저 생각을 해봐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 다음날은 살피게 되잖아.
아니 이번 주에 삼각함수 나갔는데 2주 있다 선생님 잊어버릴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하네? 그러면 애들이 어때? 돌풀이 한번 걸려 넘어진 거지.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선생이 어떻게 할지를 예측해가지고 복습을 한다니까? 왜? 시험, 뭐 이거 근데 아예 나 몰라라, 배째라, 나는 안 한다 이런 학생도 많아요, 사실. 근데 상위권들 내가 공부할 생각이 있다 이런 애들은 부끄럽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철저하게 테스트 하셔야 돼요. 애들이 그 5권, 블랙라벨 1등급, 뭐 일품, 센, 개념원리 5권을 다 풀었는데 테스트 해보세요. 빈 구멍 되게 많아요. 선생님 더 잔인하게 어떻게 테스트 하냐면 우리가 했던 문제를 서술형으로 다 바꿔. 타이핑 해가지고 풀어봐라 그래. 너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이거 다 이해했다며. 복습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나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죠. 그렇지, 이 양은 너무 많은 거지. 줄이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점점 그 방식대로 아이들을 판단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최적화를 해나가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 선행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제발 가상의 인물과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그 중학생들한테 아까 제가 말했던 개념서, 풀이집, 심화서 3권, 이거는 우리나라 전사고들, 전국 단위 자사고들, 최상위권들도 그 정도밖에 안 한다니까. 그 완성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 교재만 달달 붙잡고 있는 거고. 그게 저게 문제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애가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흥미를 잃어. 나중에 언제 흥미를 잃게 되냐면 그런 과정으로 했을 때 그릇은 작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교재를 반복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외웠다 잊어버리고 했는데 진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진검승부잖아. 그때는 딱 승부를 냈는데 내가 안 되네 이랬을 때 흥미를 잃어버리고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중학교 그 최상위권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1년도 안 걸려. 수원 들어가기도 전에 수하 수상할 때 벌써 무너져가지고 아유 중내산에 할 때가 있으니까 제가 그 걱정이 돼가지고 이 선행 과정은 너무 많은 학습법들이 존재하고 내가 거기다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을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요청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아이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먼저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는 건 교재 싸움이 아니다. 그릇을 키워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보는 그 쾌감이죠, 사실은. 내가 10분, 20분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만족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등수학의 목표 아닌가요? 고등수학은 그거의 연장선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흥미 잃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